감사원장 여기 토론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말씀하러 나왔습니까? 아니, 위원님, 감사원에는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원은 말씀하시는 좀 많이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입니까? 다른 분들 조용히 하세요. 사무총장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요? 감사원장님이 지금 그 위원님께서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을 사무총장이 하는데 감사원장 그걸 가지고- 대변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피의원장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사무총장, 저도 말씀을 사무총장, 드리겠습니다. 예, 모여가지 마십시오. 사무총장, 잠깐만. 사무총장, 아니, 잠깐만. 저희 기관장께서 잠깐만요. 가장 사무총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는데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자, 곽기태 의원도 그렇게 느낀다고 하잖아요. 네,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네, 질문하세요. 네, 이번에 명태균 씨 카톡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이 권성동 의원님이나 김재현 최고위원도 명태균 씨를 사기꾼이라고 표현하다가 지금 명태균 씨가 어찌됐건 노발대발하는 상황에서 뭐 대통령실도 이렇다 할 처분을 못 내리고 있고 사실 검찰도 수사하는 듯 이 흉내만 내고 있어서 얼마나 이 정권이 끝나가는지를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대선은 이 김건희 후보와 이 조직본부장은 건진법사, 전략계본부장은 명태균, 정책본부장은 천공, 그리고 총무본부장 검찰이었던 대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감사 많이 해보셨죠? 네. 예. 업무용 택시비 집행연항 만약에 그 피감기관에서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결산 주면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만 가지고 감사 내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지금 특활비거나 감사 기밀이 맞습니까? 업무 기본 경비잖아요. 네, 예. 기본 경비를 제출 안 하신다고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원장님? 아마 이게- 자료 제출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아이고. 뭐 나름대로 저희 어떻게 썼는지를 그랬으면은 설명을 올해 해드린 걸로 알고 결산 있는데 심사를 받지 말으셨어야죠. 아닙니까? 결산을 못했는데 결산 심사를 받으셨습니다. 감사원은 안 받으셨어요? 결산 받았죠. 그럼 그 받았지 결산을 않습니까? 받으시면 안 되죠. 결산 왜 받으셨습니까? 결산이 안 돼 있다면서요. 정리가 안 돼 결산이 있다. 안 자료도 돼 있다. 정리 안 돼 있는 거 결산이 안 돼 있던 말씀 안 원장님한테 드렸습니다. 보고도 안 하고 감사원은 마음대로 막 택시비 지출합니까? 기본 경비 지출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세요? 특활비까지는 영수 처리 안 한다고 제가 지금 50호 100호 양보하더라도 출장비, 업무 추진비, 기본 경비에 대한 내역은 보고 받겠죠. 당연히 최소한 사무총장한테는 전결 사항이더라도 뭐 아닙니까? 제가 사사건건이 좀 보고를 결산 받지는 소위에서 않고요. 제가 결산 위임정결 심사- 정상 알아서 처리를 하고 결산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사무총장이 제가 그랬습니다. 일시, 시간, 금액, 킬로미터 정도는 내역을 달라. 5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이 예산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이전용 내역도 꽤 됐고요. 제가 어떤 감사관이 몇 명이 갔는지 제가 그거 물어봤습니까? 집에서 출발했는지 감사원에서 출발했는지 심야에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몇 시에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부 설명드릴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의껏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종강까지는 최소한 제출하시고요. 결산이 없으면 예산도 없습니다. 최대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관저 이전에 대해서 관저 이전 사안이 국가 기밀 사안입니까? 국가 기밀 사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안 시설인 건 맞죠. 아니요, 법적 근거가 있시 말씀하세요. 보안 사항이죠. 보안 시설 맞죠? 예, 예. 근데 국가 기밀 시설이냐고요. 관저가 감사 대상이 아닙니까? 관저 이전은 대상이 맞죠? 그래서 저희들 감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감사법 24조에 총리가 국가 기밀이라고 소명하지 않은 시설이죠. 국가 기밀에 관한 네, 소명을 그런 안 거 했기 때문에 예, 감사를 예, 하셨겠죠. 네. 그러면 그 감사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당연히 제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들 국회에 감사- 어떤 이유로 감사 자료 제출 안 아니 하십니까? 감사 결과 다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감사 과정이 감사원은 감사 결과로 얘기하는 데 아니겠습니까? 아니, 감사 과정으로 결과도 얘기하는 있지만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이 국민감사 청구할 때 네 가지 의혹에 대해서 청구할 때 왜 임의로 그러면 두 가지는 임의 기각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법에 그럼 정해져 그러니까 있는- 누가 뺐는지 봐야죠. 아니, 옆에 전현희위원님 권익위원장 하셔서 잘 아시지만 권익위법에 의해서 국민감사 청구가 자, 들어왔고요. 네 가지 감사 거기에 청구 사항에 따라서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결정한 심의위원들이 겁니다. 어떻게 감사하는지 알아야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심의위원들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사결정 과정에 직권남용과 부패 행위 불법 여부 감사하셨죠? 실시하셨죠? 예예. 첫 번째 사안입니다. 네. 두 번째 건축공과 계약 체결에 있어서 부패 행위 여부 감사하셨죠? 두 번째 두 번째 사안은 감사 실시한 실시 걸로 알고 사안입니다. 있습니다. 예. 세 번째 관저 이전에 따른 비용의 추계, 책정, 집행 과정의 불법성과 재정 낭비 의혹 이거 감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전 비용 관련된 말씀. 아주 중요하죠. 비용의 추계와
집행 과정에 불법성이 제가- 있거나 재정 낭비상 감사원의 감사 대상 아닙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전 비용을 도대체 어디까지 포함시킬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해서 그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그거를 기각하는 것으로 가면 그렇게 결정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각하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청사관리본부 근무하신 공무원 일반직인 모셔서 질문할 텐데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될 감사를 안 하신 거예요. 기각하셨어요. 심지어 결정 내용. 그러니까 감사 대상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감사 여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의 범위를 논의하셔서 결정하셔야죠. 이거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럼? 감사기관 누가 결정한 거예요? 원장님 결정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국민감사 청구위원들이 결정한 겁니다. 위원들이 결정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장으로서 감사 그냥 국민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럼 따릅니까? 그게 무조건 감사할 수 됩니다. 있죠. 아니요. 원장이 제안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잖아요. 물론 이제 따로 뭐 하기 싫어서 안 한 걸 왜 핑계를 하기 대세요, 싫어서 하는 건 감사원장님? 아닙니다. 저희들이- 감사원장님 때문에 다 지금 처벌받게 생겼는데 감사원 무슨- 직원들 무슨 불쌍하지 말씀- 않습니까?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러면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과정의 적법성 여부 그거는 이미 수사가 끝난 사항이어서 아마 사적 각각 채용과 청탁금지법은 각하하셨고요. 예, 국가공무원법상 그거는 이미 경직금지 수사기관에서 위반은 기각하셨어요. 불기소과 부정의 혐의로 처분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하 대상이 된 거고요. 이전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까지 보아야 되는지가 굉장히 논란이 부부했기 때문에 그걸 감사원이 포함시키는 진짜- 어렵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감사원이 이렇게 제 식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 아니, 제 전 식구가 정부에 아니지 대해서는 않습니까? 철저히 감사하고 관저 이전에 대해서 다 기각해주고 그러면 15억대 뇌물수수한 3급 공무원 감사원 직원 아시죠? 뇌물수수 15억대 뇌물수수한 혐의로 적발된 건 2021년 감사원 공무원 저희들이 저희 적발해서 공수처에 넘긴 아시죠? 그런 건입니다. 이분이 9월에는 건설업 계열 관계자와 동남아 여행을 또 갔다 왔다가 적발됐어요. 그런데 이제 감사원 징계를 하려고 했는데 또 감사위원회에서 정직 3개월로 낮게 의결했습니다. 징계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가 네, 그렇죠. 아니고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회에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징계위원들이 저희들은 좀 더 중요한 걸 요구를 했는데 위원들이 전체간 네. 사정을 들어보고선 정직으로 그래서 판단한 것으로 이 알고 9월에 그렇게 또 손방망이 그 건설업 관계자 동남아에 갔다 와서 같은 해 10월엔 15억대 뇌물수수 혐의 적발됐죠. 15억은 아마 기소하는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이분 근데 정직 3개월 받고 나서 계속 직위해제되고 나서 월급 받고 있어요. 아시죠? 그게 이제 그 규정에 따라서 직위해제 되면 뭐 40%인가요? 얼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직위해제되고 나서 3년째 대기하면서 지금 월급 받고 있어요. 공수처에서 지금 결론을 안 내줘서 그런 거거든요. 공수처 핑계 대지 마시고 검찰이 수사다. 검찰이 지금 공수처를 아니, 서로 이첩하려고 했고 공수처는 반대 거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 원장님 그것도 모르시면서 무슨 아니 공수처 수사기관에서 탓을 서로 합니까? 원래 지금 결론 안 내고 있는 걸 갖다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공수처 수사기관에서 탓을 이제 하세요? 수사를 했고 수사기관에서 지금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수사기관 결과를 기다려 봐야죠. 그러면 감사원에서 징계 처분 안 합니까? 징계 감사원 징계 처분했죠. 처분할 수 있잖아요. 아, 징계 왜 근데 처분했지 징계제 않습니까? 마시냐고요. 아니, 하면 정직- 마시고 해마셔도 행정소송 잘하시잖아요. 아니 위원님 징계위원회라는 게 스카이비가 있고 업추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아니 대해서 감사원장이 항소하시면서 모든 걸다 상고까지 하는 게 하시면서 아니에요. 징계위원회는 다 기관의 해임이나 조직이 판결 안 다 하시냐고요. 있습니다, 결정하는 뇌물을 15억이나 받았는데 이거 15억 확정된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뇌물 일방적으로 수수령이 얘기하시면 안 있습니다. 되고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서 3년째 그럼 대기 중에서 월급 다 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절차에 이렇게 따라서 제 지금 식구 진행하고 감싸기, 있습니다. 봐주기, 덮기 의혹 이러니까 제 문제가 되는 식구 거예요. 감싸지 감사원은. 않았습니다. 왜 저희들이 적발해서 감사원 공수처에다가 일일이 넘겼다니까요. 그럼 왜 넘깁니까? 우리가 적발해가지고 제 식구 감싸려 하면 징계위원회 열렸는데 징계위원회에서 한번 결정한 걸 또 합니까? 정리해 직무유기 주세요. 아니죠. 그게 어떻게 직무유기입니까?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그 두 분 지금 뭐 UFC 합니까? 감사원장 예. 여기 토론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말싸움하러 나왔습니까? 아니, 위원님, 감사원에는- 이 감사원장님께서 감사원은- 말씀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지금 것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사무총장입니까? 다음 분도 정리하세요. 사무총장 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했는데요? 감사원장님이 지금 그 위원님께서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무총장이 최대한 성실하게 소명을 사무총장이 하는데 감사원장 그걸 가지고- 대변인이에요? 그걸 가지고 조용히 하세요! 피의장에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조용히 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사무총장, 저도 말씀을 사무총장, 드리겠습니다. 예, 모여가지 마십시오. 사무총장, 잠깐만. 사무총장, 아니, 잠깐만. 저희 기관장께서 잠깐만요. 가장 사무총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발언권을 말씀드리는데 중지합니다.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하지 마세요. 유상범 의원도 발언하지 마세요. 발언권 얻기 전에. 자, 감사원장. 조용히 하세요. 제가 듣기로 감사원에서 감사하면서 굉장히 압박 감사하고 상당히 모멸감도 느끼게 하고 하는 제보를 제가 들었어요. 감사원이 무법천지 감사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국정감사는 우리가 계획서를 채택하고 방식을 할 때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한다. 이렇게 다 계획서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이 지금 감사원은 피감기관이에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감사기관이고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하라 이 말입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리고 사무총장이 감사원장 위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원장이 물가에 내놓은 애 같습니까? 감사원장이 알아서 처신해요. 알아서 답변하고. 뭘 참견해요? 위원장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하시기 때문에 뭘 지나치게 해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뭘 지나치게 합니까? 잠깐만.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잠깐만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자, 민주당 국민의힘 의원님들 있잖아요. 자, 시간 드릴 테니까 마음껏 얘기하시고 마음껏 말씀하세요. 지금부터. 자, 하세요. 아니, 하시라면 또 왜 안 합니까? 하시라고요. 자, 계속 하세요. 사무총장. 자, 조용히 하시고요. 아니, 계속 말하라면 또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잠깐만요. 사무총장 마이크는 꺼주세요. 자, 제가 지금 감사원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장님, 감사원은 사무총장이 감사원장을 못 믿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참견하고 지시합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국회에 와서는 왜 그럽니까? 감사원장 답변하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아마 좀 듣기가 옆에서 민망했을 모양입니다. 아니, 제가 장경태 의원하고 감사원장하고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요, 속기사들도 속기하기 어렵습니다.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마이크 통으로 내려주시고 무선 마이크 사용하러 왔어요. 저는 마이크 다 내려주세요. 저쪽. 성실히 답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그러면 속기사들도 힘들고 지켜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UFC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 계획서처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라 라고 위원장이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끝나고 말씀하셨고요. 근데 계속 질의하는 과정에서 자, 그러니까 제가 끝났어요. 아는 내용하고 다른 내용을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두 분의 질의응답은 끝났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제가 말을 한 거잖아요. 제가 시계가 다 갔는지 못 봤습니다. 하도 지금 위원님이 질의가 계속되는 바람에 제가 시간이 다 갔는지 제가 모르고 답변을 드렸던 그래서 거고요. 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제가 그런 방식으로 일문일답 하지 말라고 제가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두 분은 답변드리지 다 않았습니다. 진행이 다 끝났습니다. 자, 국회법 49조에 보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이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위원장의 권한입니다. 49조 1항에 의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지를 또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총장이란 자가 튀어나와서 위원장하고 지금 위원장하고 감사원장하고 대화를 한 중에 저는 불순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사원은 원래 저러냐라고 묻는 겁니다. 원래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그럽니까? 흥분했습니까? 아니면 과잉 충성입니까? 일단 나가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나갔어요? 정의하면 나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하겠습니다. 물어보세요.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원장, 사무총장 왜 없어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좀 뽑아왔습니다. 제가 말합니다. 두 분 지금 뭐 UFC 합니까? 감사원장, 네. 여기 토론하러 나오셨어요? 아니면 말싸움하러 나왔습니까? 제가 지금 감사원장에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최다령 사무총장이죠?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위원장님 감사원장님께 사실을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발언 내용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발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을 말했다는 거나 거짓을 말했다거나 발언 내용을 내가 말한 적이 없어요. 답변하는 방식을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예요? 그랬더니 누구라고도 얘기 안 해요. 전 순간 누군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누구라고 물었는데 대답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최다령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참견한 사람 누구세요? 두 번째 물으니까 예,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이렇게 답변해요. 자, 감사원장님, 제가 답변하는 내용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마이크가 서로 물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민들도 무슨 말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의원이 발언 시간에 발언권을 얻고 얘기할 때는 끼어들지 말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지금 법사위에게 숙제예요. 정시에 출발하는 것은 이제 정착이 됐고, 그래서 뭐라고 제가 계속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지금 그 부분은 정착이 돼가냐면 불만 있고 말한 내용에 대해서 그렇다면 끝나고 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착돼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끼어드는 걸 못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묻지도 않고 발언권도 주지도 않는 사무총장이 끼어들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감사원장 발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국회법 49조 1항에 있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은 개선해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의원들도 지금 발언권을 얻고 얘기하라는 마당에 사무총장이 왜 이러죠? 감사원장님. 예. 정해 시간에 대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대화 결과가 뭡니까? 안 그래도 뭐 왜 그랬냐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변하던가요? 뭐 사실 뭐 그 전부터 그 지금 저희들이 이제 회의록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뭐 논의도 많이 있으셨고 했는데 사실 뭐 24일 하루 더 국감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뭐 여야 합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열람이라도 시켜드리면서 국정감사 성실히 지원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뭐 저희들이 좀 약간 일방적으로 좀 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좀 약간 좀 그런 상황에서 저 장경태 위원님하고 저하고 그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옆에서 보기에 언성이 좀 높아지고 뭐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좀 속이 좀 상하고 해서 그래서 끼어들게 됐다. 뭐 그렇게 속이 상하면 끼어듭니까? 뭐 속이 상하면 위장약을 먹어야죠. 그래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도 충분히 좀 뭐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 얘기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국정감사를 할 때 항상 제가 모두 발언 중에 하는 얘기가 질의응답이 다 끝난 다음에 피감 기관에서 할 얘기가 있으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 신청을 해라. 그럼 발언권을 드리겠다.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백보 양보해서 사무총장이 속이 안 좋아가지고 난 좀 발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손을 들고 발언권을 신청해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왜 발언권도 얻지 않고 더군다나 이것은 감사원장을 욕보이는 일이죠. 감사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면 그거는 결국 감사원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잉 충성하려다가 감사원장에 대한 과잉 모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의사진행 발언 김성훈 간사 하세요. 그다음에 유상범 간사 하시고요. 아니 제가 수십 개 기관에 수백 번의 국정감사를 했지만 이런 기관 증인은 참 처음입니다. 지금 최달령 사무총장이시죠?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밖에서 감사원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답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감사원장님 답을 들어도 진정으로 뭔가 지금 이 자리에 대한 본인의 위치라든가 이 국정감사의 중요성, 엄중함을 아직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무총장은 첫 번째로 국감회의를 방해했습니다. 위원장께서 의사정리를 해서 감사원장님과 같이 대화를 하는 와중에 끼어들어서 발언권을 얻지도 않고 끼어들어서 지금 이게 뭡니까? 회의는 정해되고 지금 라이브로 이 국감을 시청하시는 국민들께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의아해하면서 또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라고 댓글창에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우선 총장은 국감 회의를 방해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위원장님을 모욕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장에게 대화를 하면서 좀 조용히 하라는 그런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법사위원장에게 할 말입니까? 그래서 나도 얘기할 수 있다? 나도 말씀을 드릴 수 있다? 누가 그런 권한을 총장한테 부여했습니까? 법사위원장의 의사정리권을 방해하면서 모독한 그런 죄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 장경태 의원과 감사원장 사이에 언성은 높여졌지만 서로 공방을 하면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총장이 지금 장경태 의원께서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다고 왜곡했습니다. 폄훼하고. 물론 이 자리에 쓴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하는 국정감사 아닙니까? 국회의원들 국민의 소리를 담아서 감사원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사무총장의 지금 언동이 너무나도 지나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제 생각에는 사무총장을 퇴장시켜 주시고 국회 모욕죄로 사무총장을 고발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드립니다.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얘기했다는 법정 모욕죄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법정보다 더 엄숙한 자리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하는 자리인데 선생님 여기 이런 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퇴장및 형사 고발을 주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유상무 간사님 의사진행 발언 듣고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네, 유성범 의원입니다. 오늘 감사원 시작부터 감사 회의록 공개 문제로 굉장히 긴장 감가가 팽팽했고 그 와중에 이제 감사원장과 우리 장경태 의원 간에 굉장히 열띤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 질의응답이 있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상당 기간 서로 간에 다른 의견의 표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장경태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는 감사원장의 답변하는 과정 그게 있었고 또 그것이 마이크가 꺼지고 나서 계속 서로 간에 말이 계속 중복되면서 진행되는 과정 이걸 보시면서 위원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보기에 따라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옆에서 지켜보는 그 같은 기관의 우리 부하 직원으로서 거기에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결국은 질의 응답을 하신 감사원장께서 그 어떤 지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우리 사무총장께서 거기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전혀 어떤 발언의 기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것 자체는 또 그게 적절하다고 좀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가 야당일 때도 또한 그 국정감사장에서 또 그와 같은 그 여당 정부기관의 사람들의 행태가 있었을 때 저희도 또 비판한 바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부분이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사무총장께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시는 걸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고 계속 감사를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와 같은 형태로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두 분의 의사진행 발언 있었고요.
박은정 의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네, 그럼 박은정 의원님까지 의사진행 발언 듣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 사무총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그 반성하셔야 되는 부분이 빠져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회의로 보면은 소리 지르지 마시다 이렇게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하시고, 뭐 특별한 다른 거 없었는데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누구를 모욕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피감 기관 증인으로 나오셔가지고 그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거든요. 감사원이 국정감사를 받는 태도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밖에 머릿속에 없는 국가기관 같습니다. 그동안 검찰, 법무부에 이 법사위 와서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그 오만한 태도 모두 경험하셨을 겁니다. 국민이 왜 군림하려는 독선, 그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이고 지금 윤석열 정부 국가기관에 그 태도가 전부 전염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감사원 사무총장님의 저 태도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 국민이 모욕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관저 감사 그렇게 해놓고 허위 공문서 작성이 나왔는데도 고발조차 하지 않았어요. 감사원법에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한 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저런 적반하장인 이런 감사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그 법사위원장님한테 모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무총장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 보면 사무총장이 소리 지르지 마시고 이렇게 했는데 소란스러우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위원장의 제재에 따라주고 그러면 지금 같은 톤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양쪽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음이 있으니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겁니다. 진정하려니까. 근데 그걸 보고 소리 지르지 마시고 뭐 모욕까지 얘기하는데 이건 굉장히 부적절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유상범 간사는 사과를 받아라 이런 얘기고 그 김성원 간사는 고발 조치하고 퇴장시켜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퇴장시키면 퇴장당한 사무총장만 좋은 일이에요. 가면 쉬우니까.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무총장은 사과할 자격조차 없는 것 같아요. 사과할 일을 저렇게 하겠습니까? 사과를 하시려면 감사원장께서 부하 직원을 잘못 통솔했다는 의미에서 감사원장께서 사과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내키지 않으면. 뭐 지금 국정감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오늘 이 사무총장의 발언은 아까도 제가 뭐 뜻은 전달해 드렸습니다만 옆에서 보기에 아마 뭐 마음이 좀 많이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진짜 발언권을 얻지 않고 뭐 사무총장도 국회에 여러 번 와서 또 옛날에 신부 때도 국회를 담당하고 해서 위원장님의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야 되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불쑥 이렇게 끼어들게 된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아마 그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국정감사가 처음 시작서부터 저희들 자료 제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파행이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 원만하게 오늘 시작된 국정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감사원장께서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사무총장한테는 사과할 기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퇴장하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무총장한테 질의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퇴장시켜 버리면 본인만 속으로 좋아할 거예요. 아, 이제 집에 가는구나. 그래서 퇴장을 시키지 않고 사무총장 일어나세요. 뒷줄로 옮기세요. 뒷좌석으로 가서 앉아주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서 앉으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뒷좌석으로 가세요. 자, 저희들 하세요. 자, 옆에 제가 행정실에 알아보니까 사무총장 마이크만 끌 수 없어요. 끄면 앞줄이 다 꺼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무슨 마이크 갖다 드려야 했는데 그럼 감사원장께서 답변하시기가 불편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또 끼어들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마이크를 또 꺼야 되니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사무총장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의원님들께서는 사무총장께 질문할 게 있으면 발언대로 불러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호 감사위원. 네, 의원님. 김숙동 특별조사국장 잘 아시죠? 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도 측근이에요? 측근이라는 표현은 좀 어폐가 있고요. 그 고시 7급 출신 여러 오케이, 경로 알았습니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국장 중 한 명. 예, 김숙동 특별조사국장하고 최달령 사무총장한테 가서 인사청탁을 했어요. 그런 적 있어요? 내부자 고발이에요. 예. 최달령 사무총장 부분 말씀을 다시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제가 질문하는데 그 감사원 태도가 그것이 나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 원장, 제가 왼쪽 귀가 원장, 안 들려서 감사원장 다시 네. 여쭙는 겁니다. 잠깐 있어봐요. 쫄랑쫄랑 나서지 말아요. 건방지게 어디서 내가 감사원장한테 질문하겠다는데 계속 그렇게. 감사원장. 예. 저희 감사원이 감사를 하면서 전부 공무원이기 때문에 얼마나 혹독한 나쁜 아까 우리 이성윤 의원이 지적한 그런 감사하는지 알아요? 지금 지방에 모시에 나가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들을 잠을 안 재우고 밤새 조사를 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전부 저 유병호 감사위원이 그런 짓을 했어요. 그것이 지금 직계인 최달령 사무총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유병호 감사위원 인사청탁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에 대한 인사청탁을 의원님 제가 얘기하잖아요. 특조국장하고 유병호 의원이 최달령 사무총장한테 가서 내부 인사 청탁했어요, 안 했어요? 제가 사무처 인사청탁 할 이유도 없고 오케이. 하는 스타일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최달령 사무총장은 화를 내고 예? 그날 나가서 오후 반차 내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이것이 아직도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는데 직접 모르니까 들어봐요. 왜 쫄랑쫄랑 나서? 당신이 말이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실세지 박지원한테는 안 통해. 건당지게 말이야. 아닙니다. 의원님 주식 제가 의원님 주식! 하신 길은 존경합니다. 매각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매각 다 했습니다. 다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1심 나오자마자 그날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정권사에서 그 개미들 피해준다 해서 좀 기다리다 오히려 또 며칠 늦게 팔았다가 또 뭐 손해도 보고 다 팔았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관계 깨끗하다 백지 이거죠? 신탁 대상인 거는 그 당시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는 싹 처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도 뭐 집안에서 별 면목이 없습니다. 올해 관보에 배우자 주식 관계가 나와 있어요. 그건 아마 백신하고 관련 없는 무관한 아마 별로 가치 없는 스톡옵션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안 그러면 미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은 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기업에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실 자, 의원님 존경하는 제가 의원님, 녹십자 관련 삼성전자 이런 거 처분했습니다. 들어봐요. 왜 이렇게 쫄랑쫄랑 덤벼? 녹십자 관련 그런 주식 또 그렇잖아요. 공직자가 네, 주식을 백지 신탁하게 하고 안 되면은 안 해야 돼요. 예, 그러나 외국 주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리는 지금 사법부에도 그런 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3천만 원 있으면 깨끗하게 미만 남아 있습니다. 백지 신탁을 하고 잘 처분하세요. 3천만 원 미만 남아 있습니다. 그건 대상이 아닙니다. 아니 글쎄 예. 그리고 의원님 그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요. 내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예, 우리나라 제도는 조금 예. 감사위원이 지금 우리나라 제도 네. 유병호 의원이 남은 시간 쫄랑쫄랑 해가지고 다 까먹잖아. 아닙니다. 다시 차기 질문 다 끝내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1분 남아 있어요? 아니요, 안 써요. 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오빠 정권으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명태균 씨가 오빠
카톡을 까니까 대통령실에서 그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를 지칭하는 거다.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또 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오빠라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보가 어디까지 됐어요? 내가 그 김건희 오빠하고 토론했겠냐? 의논했겠냐? 이미 문자와 녹취 등 추가 공개를 예고한 명태균 씨는 대통령실 해명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진짜 오빠인지 가짜 오빠인지 논란도 나오겠다며 내 말이 맞다는 걸 녹취 틀어서 증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자, 머지않아 이걸 증명하는 녹취록이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온 나라가 지금 명태균 씨 이 녹취록, 텔레그램, 뭐 카톡 이걸로 뒤덮고 있어요. 자, 이 오빠로 상징되는 이 오빠 정권의 문제는 시스템이 붕괴됐다는 뜻입니다. 절차대로 안 했고 법대로 안 했고 비선에서 국정농단이 있었고 이거를 상징적으로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수처 국감을 하면서도 정치자금법 위반 등등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이거 수사해야 된다. 공수처에서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이렇게 시스템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제가 히림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설계, 감리 용역을 맡았던 게 히림이고, 근데 이 히림은 지금 갑자기 잘 나가는 것 같은데요. 코바나 콘텐츠가 주최한 2015년 마크 로스코 전 등등의 세 차례를 후원했어요. 히림 대표님, 네. 뭐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후원했습니까? 짧게 답하세요. 아까 제가 답변 질문하신 내용과 좀 다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인이 되신 황희표 대표가 알겠습니다. 인연이 알겠습니다.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자, 2023년 코트라 주관의 세계 인류 상품 공모의 심사 과정에서 갑자기 히림이 회원사로 속해 있는 협회가 후보 추천위원회가 됩니다. 그래서 후보 추천회가 히림과 관계 있으니까 당연히 이례적으로 공항 건축 설계를 서비스 상품으로 하는 것을 인증받아 선정이 됐어요. 세계 인류 상품으로. 그래서 760억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설계권을 따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 인류 상품으로 뽑히려면 규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 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히림이 세계 시장 점유율 5위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계 부분에서 5위 안에 듭니까? 세계 5위? 저희가 6위 했습니다. 작년에 세계 6위. 5위가 아니네요. 네, 6위 했습니다. 그럼 봐준 거네요. 5위가 규정인데 6인데 봐준 거라고요. 아니 대학 합격점이 예를 들어서 300점이다. 그러면 299점 합격시키면 됩니까? 지금 6위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또 위원장님. 교직원 공제에도 7, 8조 원 규모의 더케이 호텔 이것도 따냈네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중축 설계 용역 35억 원 규모도 이것도 히림이 선정됐고 대구법원 종합청사 설계 공모에도 선정이 됐고 또 동아프리카의 뭐 잔지바르 바이스 클러스터라는 이런 뭐 이름도 어려운 거기도 수주 MOU를 맺었고 탄다니아 총리살단 단독이담을 갖고 도시재건 사업에도 참여하게 됐고 하여튼 윤석열 정권 들어서 대단히 잘 나가요. 자, 그런데 최재 원장님, 네. 혹시 히림과 관련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관저 관련해가지고서는 뭐 네. 하는 거 외에는 근데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알 수 없다. 감사를 했으면 뭐가 문제가 있다, 뭐 경미하다, 무겁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감사를 해놓고 알 수 없다. I don't know. 이런 감사 결과도 있습니까? 뭐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히림이 아무리 생각해도 김건희 여사가 백그라운드가 아닌가. 아까 관저도 18개 하도급 업체가 중에서 15개가 무면허 무자격 업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붕괴됐어요. 시스템이 붕괴된 일의 핵심에는 항상 김건희 여사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히림도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감사조차도 알 수 없다. 참 저도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시임이 아마 보안공사를 한 실적이 많아서 아마 그 집무실 관련해가지고서 한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감사 결과를 내시든가요. 알 수 없다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까? 제 질문 마치고요. 제가 잠시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네? 제가 답변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답변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거요? 일단 공공청사 같은 경우에는 공개 현상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입김이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제 준비된 거 있어요. 시간 관계상 그 부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따냈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부정적으로 따냈다고 얘기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있어요, 제가.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따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됐고요. 지금 잠깐 10분 정도 감사를